크람프 카렌바우어 메르츠 측근 꺾고 아데나워 재단 새 수장으로, 독일 기민당 계열 싱크탱크인 콜라트 아데나워 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가 지지한 후보가 패배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열린 재단 회원총회 경합 투표에서 크람프 카렌바우어는 28표를 얻어 21표에 그친 긴터 크링스 의원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그는 장기간 재단을 이끌어온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재단의 새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메르츠 총리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핵심 인사인 크링스의 패배라는 점에서 총리의 정치적 굴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아데나워 재단 창립 70년 역사상 이사장 선출을 두고 경합투표가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상징성이 큽니다. 올해 63세인 그는 자를란트 주 총리를 거쳐 메르켈 정부 시절 국방장관과 당 대표를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과거 2018년 당 대표 경선에서도 메르츠를 꺾은 바 있는 그는 이번 이사장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메르츠를 저지했습니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인선이 향후 최대우 내부 권력 구도와 메르츠 총리의 당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재단이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군 푸마 장갑차 200대 추가 도입 42억 유로 투입. 독일 연방군이 전력 강화를 위해 보병 전투 장갑차 푸마 20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KNDS와 라인메탈에 총 42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러시아로부터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 주문된 푸마 장갑차는 2028년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독일 육군의 기계와 전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체결된 기존 50대 주문 계약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사실상 독일의 재무장을 본격화하는 조치입니다. 해상 전력 또한 강화되어 티센크루프 해양 시스템즈가 대규모 잠수함용 중어뢰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TKMS 측은 이번 수주가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 해군은 212CD급 잠수함 6척을 발주한 상태이며 해당 기종은 노르웨이 해군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계약들이 독일의 실전 대응 능력 향상과 나토 내 역할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결국 독일은 육해상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현대화를 통해 유럽 내 안보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가 경쟁력이다. AI 경쟁 속 독일의 데이터 보물. 인공지능 AI 경쟁 시대의 독일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강력한 무기로 치고 있습니다. 정밀한 생산 공정과 촘촘한 가치 사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결정적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최근 독일 중소기업들은 불량률을 낮추고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 중인데, 실제로 하이스만 드레테크닉과 같은 업체들은 AI를 통해 기계 상태를 예측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독일 대형 산업 기업의 약 절반이 이미 생산 현장에 AI를 활용하며 조용한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교한 공정 데이터를 보유한 독일이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의 최적지라고 진단합니다. 다만 이 보물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데이터가 외국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 주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데이터를 맡길 경우 미래의 혁신 잠재력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밀 유지와 이후 규정 준수를 위해 데이터의 독일 내 처리를 요구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AI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독일 경제의 미래와 기술 자립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선물 대신 여행. 독일인들 휴가에 가장 기꺼이 지갑연다. 독일 내 크리스마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현지인들이 선물 대신 여행에 지출을 집중하며 관광업계가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행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여름 휴가 조기 예약이 예년보다 2달이나 앞당겨지는 등 수요가 폭발하는 양상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안정성과 계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예약을 서두르며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약 시 가을방학 상품 기준으로 최대 1000유로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행객 수는 5,600만 명, 총 지출액은 900억 유로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휴가지 이동수단에서 항공편이 자동차를 추월한 점은 독일인의 여행 패턴 변화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높은 공항 수수료에 대한 항공업계의 불만이 높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항공권 세금을 인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세금 인하 폭이 인당 최대 13유로 수준에 불과해 승객들이 체감하는 가격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출발 직전 저가 상품을 노리는 라스트 미니 시대가 저물고 철저한 조기 계획이 필수인 시대가 왔다고 진단합니다. 면허제도 개편 추진 당장 비용이나 기대는 무리.
독일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안에는 이론시험 문제수 축소와 야간 고속도로 등 의무 특별주행 교육의 일부 감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이론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허용하여 학원 측의 행정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현재 독일의 평균 면허 취득 비용은 약 3,500유로로 장관은 이를 지나치게 비싼 수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운전면허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 요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슈니더 장관은 인터뷰에서 비용 인하를 기대하며 면허 취득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통부가 개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관련 법률은 제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7년 초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